안녕하세요. 멀쩡한 직장 잘 다니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서야 겨우 제자리를 다시 잡아 먹고 살만해진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욕심 많은 시댁에 재수 없는 남편과 이혼해서 보란듯이 복수해주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어요.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제 어릴 적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입시 준비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랑 공부를 비슷비슷하게 하는 친구였다 보니 대학도 비슷한 곳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학길에 올랐어요. 연락을 자주 주고받긴 했지만 시차도 있고 서로 바쁘기도 하다 보니 점점 생사 정도만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저는 취직까지 성공에 알만한 사람은 전부 알 법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바빠서 연락이 힘들었는데 취직까지 했으니 그 후론 정말 그 친구와 연락 한 통 나눌 여유조차 사라졌지요. 그렇게 직장 생활 3년 차를 넘기고 있을 무렵 미국으로 유학 갔던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한국 돌아와서 창업을 했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요. 한국 돌아와서도 오픈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빠서 연락할 겨를이 없었는데 가게 오픈한 만큼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면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유학 떠난 뒤로 그나마 친구라고 연락하고 지냈던 게 저밖에 없더라며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친구가 한다는 가게 위치도 엄청 애매한 곳에 있었어요.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주변에 상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앞에 도착하니 주차장은 차로 꽉 차 있고 가게 앞은 줄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인산이네였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내놓으라 하는 이공계 들어가서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왔으니 당연히 IT 관련된 큰 회사로 취직을 할 줄 알았던 친구가 앞치마를 메고 음식 만드는데 여념이 없으니 그 광경도 참 새롭더군요. 친구는 자기도 가게가 이만큼 바쁠 줄 몰랐다며 놀러 오라고 해놓고 신경도 못 써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일머리도 있는 편이고 따라하는 건 금방 배우는 타입이었다 보니 친구한테 그럴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말하고 그날 하루 아예 일을 도와줬습니다. 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4시가 돼서야 손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바빠서 그랬나 시간도 그만큼 빨리 흐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딱딱한 회사 문화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의미 없이 직원들 일찍 집에 가는 게 싫다고 붙잡아두기 식으로 강제하는 야근에 모난 돌은 정 맞는다고 내 의견 하나 똑바로 피력하기 힘든 수직적인 사내 문화 등등. 돈이야 벌겠지만 이 회사 다녀봐야 나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는데 이 친구를 보니 차라리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게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더 컸었나 봐요. 장사를 쉽게 본 건 절대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친구가 그날 저랑 대화 나누면서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달마다 정해진 고정 수입을 주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고 말까지 해줬다 보니 장사의 어려움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길고 짧은 거 대보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에 내친 김에 그 다음 주에 회사 그만두고 다시 친구한테 일 배우고 싶다고 찾아갔습니다. 친구랑 그 어떤 상의를 하고 간 게 아니었다 보니 난데없는 저희 요청에 친구는 엄청 당황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당장은 아르바이트를 뽑았으면 되는 건데 굳이 친구 얘기까지 한 저를 쓰는 게 업주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너처럼 내 가게를 갖고 싶다고 다만 아는 것도 없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냥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고요. 돈 같은 거 안 줘도 되니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심인 게 느껴졌던 건지 친구도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친구 밑에서 딱 1년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월급도 넉넉하게 챙겨줬고 친구가 자기가 배워온 모든 걸 저한테 전수를 해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메뉴 레시피까지 전부 저한테 알려줬고
마지막에 가선 저한테 엄청난 제안까지 해줬습니다. 어디에다가 가게를 차리던 간판이며 이런 거 다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요. 자기 가게는 이미 인터넷에 홍보도 많이 된 상태고 하니 원한다면 간판도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말이죠. 게다가 상호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로얄티도 받을 생각 없고 추가적으로 지점을 내서 체인 사업을 할 생각도 없으니 그런 부분도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고마운 제안이었죠. 친구 딴에도 저한테 고마웠던 게 많았나 봐요. 친구 또한 유학까지 다녀와서 미국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에 취직까지 했는데 그 자리 마다하고 일을 배워 한국까지 돌아와서 차린 가게랍니다. 다들 자기한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기 바빴는데 딱 저 한 명 자기 가능성을 알아봐준 게 저라고요. 게다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자기를 찾아와 주기까지 한 게 어떤 면으로는 참 고마웠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배워나온 저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집 전세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아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린 적 없다 보니 회사 그만두고 장사할 생각이라며 찾아온 저를 두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정신이냐고 뭐라 한마디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장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보니 역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적성에 안 맞는 걸 직장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일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며 이내 제 결정을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역으로 부모님께 제가 가게를 여는데 모자란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동네가 서울 경기권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 친구처럼 접근성 좋은 곳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도록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게를 차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운 좋게 주거단지가 밀집한 동네에 지하철역도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나 얻게 되어 거기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처럼 가게 이름 자체가 인터넷에서 워낙에 유명했다 보니 가게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다른 지점을 열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켜주었어요. 인터넷에서 화제인 가게이니만큼 여러 군데서 5만 가지 제안이 다 왔었나 봅니다. 투자해 줄 테니 체인 사업을 해보자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협업 제안이 왔었다고 해요.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제안들이었는데 친구는 혹시나 그게 제 가게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딱 잘라 그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그런 친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 가게가 친구 가게와 비교해보면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할 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잘 버는 수준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 장사다 보니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직원 2명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지요. 나이가 있었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가는데 1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얽매이는 게 싫어서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야근도 너무 싫었고 까라면 까라는 수직적인 구조도 싫었는데 남편은 반대로 회사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처해서 야근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사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닐 만큼 애사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 보니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겠구나 생각했어요.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 다툼 한 번 없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제 편이 되어주었거든요. 결혼 자금은 액수만 두고 보자면 남편이 저보다 많이 해왔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간 평생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다 보니 그 이후에 금방 가게가 자리 잡았다 한들 그 후로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액수만 따진다면야 남편이 훨씬 많이 해오긴 했지만 저도 제 돈의 가게 권리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비슷한 돈이긴 했어요. 대출도 그만큼 많았다 보니 앞으로 둘이 벌어서 대출을 같이 갚아나갈 텐데 반반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 하나뿐이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집 명의 문제를 두고 시비를 걸어왔었거든요.
돈을 내 아들이 더 많이 해가는데 아무리 대출을 같이 갚더라도 돈을 더 많이 해온 만큼 명의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이셨죠. 그도 그럴 게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는 제가 달에 얼마나 버는지 몰랐었어요. 굳이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장사다 보니 들쑥날쑥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장인 월급 정도 번다고 뭉뚱그려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신 게 있긴 하지만 가게에 들어간 돈이 전부 제 돈인데 그 돈은 생각 안 하고 당장 모아놓은 돈이 5천 정도밖에 없다는 소리에 시댁에서는 그걸 두고 제가 달에 한 2, 300 정도 겨우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인즉슨 시어머니 생각에는 제 돈으로는 생활비나 겨우 되지 대출이자도 당신 아들 월급으로 대부분 갚아나갈 텐데 결혼했다고 집 명의까지 공동 명의로 가져가려는 제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장 제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게 4, 500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직원 2명을 쓰고 있었는데 직원 1명 줄이고 제가 발로 뛰면 달에 700은 무조건 가져간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퇴직금이니 4대 보험이니 이런 거 전부 차치하고 당장 월 수입으로만 놓고 본다면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버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 시댁에 제 월 수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도 엄청 놀라는 눈치였지요. 장사가 그만큼이나 돈이 되냐면서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자들 죽어나간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뻥치지 말라면서 제 말을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었고 마침 직원 1명이 취직 준비 때문에 일을 줄이고 싶다는 말을 꺼내와서 아예 제가 일하는 시간을 다시 늘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2번째 달 월 수입으로 진짜 700만 원을 가져오니 그때부터는 명의 문제 가지고 말을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언발에 오줌을 누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 때문에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켜서 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만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알아보니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데 그럴 게 아니고 시댁에서 제 수입을 별 볼 일 없다고 끝까지 오해하게 만드는 게 더 나았겠구나 싶은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벌이 차이가 있는 만큼 네 돈 내 돈 따로 하는 게 좋겠다던 시댁이 이젠 제 돈으로 호강하려는 욕심을 대놓고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았어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이미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깊게 내려간 나머지 시댁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마찬가지라는 상태였다는 걸 결혼 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남편은 대놓고 저에게 대리효도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가게 차릴 때 돈을 도와주셨던 만큼 그 돈을 다 갚은 상태이긴 했지만 매달 용돈하시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했으면 양가 똑같이 챙겨야지. 친정에만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시댁에도 똑같이 돈을 보내주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건가 생각해서 그 후로 2달을 친정에 보내듯이 시댁에도 돈을 보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저도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둘이 같이 벌어서 대출 갚고 그러는데 네 돈 내 돈 따질 것도 없는 거 아니냐. 내 돈으로 주나 남편 돈으로 주나 그게 뭐가 다르겠냐 하고 좋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째 용돈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문자 한 통 덕분에 아주 내가 생각을 해도 완전 잘못했구나 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대금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깐 며칠 정도 돈을 묶어놓아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돈 보내는 게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늦어졌었어요. 그런데 돈 보내고 나니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톡이 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주라고. 이번 달은 안 주는 줄 알고 물어볼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사람 치사하게 만들지 말라는 듯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써서 안 줘도 되는 걸 드리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고 기분도 몹시 나빴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지 않냐고 저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월 수입 확정되는 날에 맞춰서 드려야 하냐고 뭐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죽어도 욕먹는 꼴인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 앞으로 시댁에 드리는 돈은 당신 돈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 두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내 부모 챙기고 당신은 당신 가족 챙기고 그게 이치에 맞지 않냐고 한마디 했죠. 막상 내 돈 주는 건 안 아까웠는데 자기 돈 주려니 아까웠는지 그 달로 시댁의 용돈은 아예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돈을 안 보내게 되니 안 보내게 되는 만큼 저로 하여금 대리효도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자영업자 좋은 게 뭐냐고. 너가 사장인 만큼 시간 쓰는 게 자유로운 게 장점 아니겠냐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일부러 시어머니 모시고 백화점도 다녀오고 한다는데 너도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시부모 모시고 시간 내서 여기저기 좀 다녀오라 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대응조차 할 필요 없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전업주부 생활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더 잘 버는데 가게까지 닫아가며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저기 다닐 생각은 없으니 벌이가 더 적은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대릴사위 노릇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했더니 대리효도 이야기 또한 쏙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혼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제 속도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결혼 생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 아래로 저보다도 2살 어린 신우가 있어요. 신우가 참 요즘 사람들 안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건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책임감 없고 끈기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시어머니한테 신우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겨우 대학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결국 적성에 안 맞는다고 대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이후로도 일은 똑바로 안 하고 놀러 다니는 데만 혈안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며 시부모님 인맥을 총동원해서 취직을 시켜놓아도 반년 다니면 정말 잘 다녔다고 할 정도로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고요. 그런 게 하도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가선 이력서를 써서 보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 한 통 없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기 시작해서 신우가 가질 수 있는 직장이라곤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이 먹으면 정신 차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중한 딸인 신우가 마지막으로 직장이나마 가질 수 있는 게 제 가게뿐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제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우를 제 가게의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을 일부러 멀쩡히 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시간까지 빼가면서 신우를 써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신우랑 같이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애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산다고 하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물어오셨고 신우 또한 새언니 가게이니만큼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테니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왔죠. 하도 간곡하게 사정을 하길래 결국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내가 내 수입 덜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직원들 시간 하나 건드리지 않고 신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신우가 한 달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거다 생각하고 만들어준 자리였는데 진짜로 이번엔 정신을 차린 건지 정말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가게 문 열기 10분 전에 가게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손이 느리고 일머리가 많이 없기는 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에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를 제 가게에서 일을 시킨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워낙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 반년이 지나고부터는 최저시급으로 쳐줬던 급여도 다른 직원들 받던 만큼까지 올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가게에 나와 있으면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가 하는 일 다 노트에 받아 적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젠 진짜 정신 차렸는가 보구나 하고 신우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신우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일하는 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장사는 자기 적성이 아닌 것 같다며 그동안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도 어느 정도 손에 익은 듯 보이고 직원들하고 팀워크도 좋아졌는데 막상 신우가 그만둔다고 하니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한테 더 잘 맞는 일을 하겠다고 그만두는 신우를 붙잡는 건 또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나름 가족이자 사장이라고 퇴직 금명목으로 현금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신우의 성공을 바래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신우가 없어도 굴러가던 가게였다 보니 신우가 나갔다고 해서 직원을 새로 뽑지는 않았고 다시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신우가 가게를 나갔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남편이 저한테 다시 대리효도를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 있던 불협화음도 사라졌고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제대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제 가게랑 똑같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 이름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고 인테리어까지 거의 그대로 빼다 박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차린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가게를 나간 신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이보다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사실은 제 가게랑 똑같은 가게 하나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겁니다. 제가 일하는 거 따라하고 지켜보던 것도 열심히 받아 적던 것도 전부 다 잘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제 뒤통수를 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가게 직원들까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이유는 물어볼 것도 없었죠. 신우가 제가 주는 것보다 월급을 100만 원씩 더 쳐준다고 했다고 신우네 가게로 옮기기로 했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돈을 짜게 주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당장 일할 사람 붙잡겠다고 신우가 주기로 한 돈을 맞춰주는 것도 아닐 일이다 싶어서 결국 몇 년을 함께한 직원들까지도 신우한테 빼앗기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신우랑 시어머니한테 당장 가서 따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가족끼리 뭘 그러냐, 우리끼리만 잘 살면 쓰냐면서 그냥 분점 하나 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럼 가게 한 개 더 낼 생각 없냐고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 때리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내 친구가 본점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하는 게 분점인데 분점 5분 거리에 분점을 또 내는 가게가 세상에 또 어디 있냐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남편은 이게 다 결혼 초반에 가족들한테 거리 두고 처가와 시댁을 차별한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거라고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제가 치사하게만 안 굴었으면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나요? 그리고 신은혜가 제 가게를 표절했다는 증거라도 있냐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친구가 처음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서 이미 여러 군데서 비슷한 느낌의 메뉴들을 출시했었고 그걸 따라해서 창업한 가게들도 수십 군데가 넘었습니다. 남편 말은 신우가 새로 차린 가게 또한 그런 비슷한 가게들 중 하나일 뿐 따라한 게 아니라는 소리였죠. 당연히 제 가게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간판에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따라한 가게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 가족들이 차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저만 모르게 해서 남편을 포함한 시자들끼리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소름이 다 돋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너는 지난 세월 동안 벌만큼 벌지 않았냐고 이제는 우리 엄마랑 동생 돈 편하게 벌게 이참에 장사도 접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시댁에 효도하면서 편하게 지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게 말아먹고 월수입이 사라지면 제가 찍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 눈치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렇게 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으니 다른 말보다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한마디 건넸어요. 남편은 저한테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강하게 나왔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신우랑 시모가 가게를 차리면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기가 이혼남이 되는 한이 있어도 달마다 거의 1,000만 원 벌어오는 가게라도 손에 갖게 되었으니 그 비용치고는 싸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덩달아 신우 미래의 시모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었던 거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곧바로 이혼 수속을 시작했고 반년이 지나서 남편과는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없고 이혼하면서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아서 혼자 힘으로 가게 운영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만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저도 더 열심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에 띄게 떨어진 손님과 매출은 굳이 포수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넓고 더 깨끗한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손님들 입장에선 신우 가게를 두고 제 가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까지 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손님들 입장에선 진짜로 장사가 잘 돼서 근처 넓은 가게로 가게를 옮겼구나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로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가 저 모르게 인터넷에 표절 매장이라고 신우 가게 사진까지 찍어서 포스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가게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 몇 분이 이런 저와 신우의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게 또 동네에 소문을 타서 신우 가게로 빼앗겼던 손님들이 다시 저희 가게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 와중에 신우가 빼갔던 2명의 직원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더군요. 돈을 100만 원을 더 주는 게 사실은 더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네 가게가 저희 가게보다 1시간 일찍 열고 1시간 늦게 닫았었어요. 직원들 입장에선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직원을 둘이나 전부 데려간 게 신우랑 시어머니는 직원들한테 아예 가게를 맡겨놓고 둘이서 놀러 다닐 생각으로 그랬던 겁니다. 3명, 4명씩 하던 일을 둘이서 나눠가지고 하게 되었으니 일도 더 많아졌던 거고요.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100만 원 더 주고 사람을 아주 지들 맘대로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 가선 집에 가구 배치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불러내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기 시작하니 직원들 입장에선 100만 원을 더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작 몇만 원 더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장 100만 원 더 준다는 말에 혹해서 저를 배신한 게 정말 미안하다며 돌아오고 싶으니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함께해온 기간이 얼마건 간에 솔직히 저한테 귀뜸 한마디 해주지 않고 저를 배신한 그 2 직원은 저에게 있어서 신우와 공범이나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신우의 소행을 미리 알고라도 당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암만 후회를 한다고 한들 직원들을 다시 받아줄 의리는 저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들을 다시 받아줬어요. 무슨 수를 써도 수년간 합을 맞춰온 이 직원들 없이 신우랑 시어머니 둘이서 가게를 꾸려나갈 재간이 없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했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당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도 제때 못 내주는 신우네 가게는 점점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방네 신우의 만행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든 매출은 금세 회복되기 시작했고 듣자 하니 신우네 가게는 파리만 날려서 매일같이 주방에서는 신우와 시모가 말다툼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친구한테서 서로 2 가게 정리하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엄청 크게 가게를 하나 같이 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몇 배나 많은 만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는 벌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이혼한 남편과 그 신우랑 시모 때문에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라곤 쥐뿔도 없었거든요. 대신 제 가게는 조금 나중에 정리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신우가 차린 그 가게 망하는 꼴을 볼 것 같은데 괜히 내 가게 정리해서 신우네 되살아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게 준비하면서 서울과 고향을 오며 가며 하며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지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가게가 오픈함과 동시에
신혼의 가게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게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가게는 직원 중 한 명이 인수를 해서 새로운 가게로 새로 차리기로 했고, 다른 직원 한 명은 저를 따라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친구의 예상대로 서울의 새로 연 가게는 정말이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아진 만큼 소문도 더 빨리 퍼지게 돼서 지금은 평일 대낮에도 손님들이 가게를 둘러쌀 만큼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더 성공한 저를 보고 남편이며 시모며 신우가 얼마나 배 아파할지 생각하면 잠을 안 자도 쌩쌩하고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우랑 시모가 욕심내지 않고 신우를 제 밑에서 계속 일하게 시켰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면서 신우한테 가게 권리를 전부 넘기고 왔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아니면 동업자 대우로 신우랑 같이 서울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욕심 조금만 덜 부렸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제 욕심에 쫄딱 망해버린 시댁 보니까 남편 말 맞다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